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밝힌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미국 하원 의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다자 협력체 등을 언급하면서 각기 다른 전략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기구를 아시아에 창설하자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구상에 대해 일부 미국 하원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실 대변인은 3일 VOA의 질문에 먼저 맥콜 위원장은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맥콜 위원장은 상호 방위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내 강력한 안보 협정을 옹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맥콜 위원장은 영내 협력 심화를 환영하면서도 미국이 이런 조약들의 강력함과 신뢰성을 유지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 측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의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의 중요한 진전 외에도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역사적인 협력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영내 기존의 양자 및 다자 동맹 내에서 이런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나토와 같은 접근 방식은 아시아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영내 안보에 대한 의지에 감사하고 공감하지만 나토는 유럽과 인접한 대륙을 위해 설계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아시아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안보 협력에 대한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미국을 포함한 호주, 일본, 인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 또 미한일 3자 협력 등 영내 기존의 양자 동맹 및 다자 간 협의체가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다자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 접근법이 영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최근 한국 국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불법적인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한반도에서 핵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진전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신중한 조치라면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위해 북한에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대 23개의 전략 핵무기와 165개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인용한 핵 전문가는 이 추정치가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 역량과 보유량이 과대평가됐다면서 보고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와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소, 오스트리아의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 등 국제 민간 연구단체들은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23개의 전략 핵무기와 165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분열성 물질 재고를 바탕으로 북한이 장기적으로 전략 핵무기 35개, 전술 핵무기 200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외부로부터 플루토늄을 추가로 공급받지 않더라도 현재 보유한 핵물질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인용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이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복합 열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무기당 2kg의 플루토늄과 1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필요로 한다고 계산했지만 이런 수치는 미국 같은 핵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며 북한의 기술적 한계가 있어 무기 생산에 훨씬 더 많은 핵물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o that may be why they're getting these high numbers, is that they're assuming less weapon-grade uranium, less plutonium per weapon. So they're using significantly less HEU, which I assume is weapon-grade uranium per device, and so the numbers go up. So I mean, this is why I've always felt that amount per weapon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parameters in all this, and the one we know, pure weapon-grade uranium. I use 20 kilograms. They appear to be using 10 kilograms per weapon, and therefore, just right there, you could have double the number I would estimate of pure weapon-grade uranium bombs. But I think my estimate is it's probably sounder given the level of North Korean technology. 올브라이트 소장은 특히 보고서에서 언급된 북한의 전략 핵무기 보유 추정치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 같은 전략 핵무기 보유국들조차 2단계 열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야 겨우 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2단계 열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북한의 전략 핵무기 보유량은 0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y have zero strategic thermonuclear weapons instead of 25 to 30. If they can't build those warheads, the thermonuclear warheads, in my view. I don't think they can build two-stage thermonuclear weapons. I think they're just, I'd say, too forward-leaning on North Korea's ability to minimize quantities of nuclear explosive material and accomplish things like building thermonuclear weapons.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전술 핵무기의 경우 보고서에서 제시한 최대 165개라는 추정치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약 50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북한의 대량 핵무기 보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및 전술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추정치는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독일 기업에도 위장 취업했다고 독일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을 겪고 기업 평판 하락과 제재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헌법수호청이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독일 기업에 위장 취업했다며 1일 공개한 사이버 보안 권고문입니다.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원격 근무를 통해 전 세계 기업에서 일하면서 독일 기업들과도 이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을 이용해 의료와 금융,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가명이나 도용한 신분증 등으로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지원서 사진을 만들고 IT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수년간의 전문 경력을 가진 것처럼 속여왔다면서 이들은 경력과 개인정보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요구하는 보수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헌법수호청은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 고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화 조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 같은 규정 준수 위반 행위로 기업 평판이 위협받고 제재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의 지적 재산과 내부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면서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도 북한의 IT 인력들이 세계 주요 기업 수십 곳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럽 기업들에도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I can tell you that I'm already seeing a larger European presence. They are not happy with a lot of the post-COVID I-9 restrictions. It's harder to get jobs. We're getting better about verifying our employees. HR staffs are making them get on camera. 영국 재무부도 지난달 북한 IT 인력들이 영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북한 정보기술 인력들의 기만적인 위장 취업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킹 그룹 스톤플라이가 지난 8월 최소 3곳의 미국 민간 기업들을 공격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시만텍이 밝혔습니다. 시만텍은 2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스톤플라이가 이번 공격에서 피해 조직의 네트워크에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금전적 동기를 가진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스톤플라이 소속 해커 림종혁을 기소하고 최대 $1,000만 현상금을 걸었는데도 이 해킹 집단의 공격은 계속됐다고 지적하고 기밀과 지적재산 탈취에 집중하던 스톤플라이가 최근 들어 금전적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미국 내 조직에 대한 갈취 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루트로 지목된 라진항에서 최근 대량의 컨테이너가 쌓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에 지난달 28일부터 컨테이너가 급속히 쌓이기 시작해 3일에는 부두 한 면을 가득 채운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길이 약 200m로 표준 규격 컨테이너가 최소 80개 이상 쌓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지난달 23일까지 텅 비어있던 부두에 24일부터 110m 길이의 컨테이너가 쌓였다가 27일 다시 사라져 그 사이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싣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다시 컨테이너가 대거 쌓여 부두 한 면을 가득 채운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또 다른 선박이 입항할 가능성이 높아 활발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7개월째 보고하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기간 미보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각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표시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러시아의 2월부터 8월까지 보고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8월 공급량을 보고해야 했지만 사흘이 지난 3일 현재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분 공급량에 대한 보고가 3월 30일까지 완료돼야 한 점으로 본다면 이날로 역대 최장기간인 7개월치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과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모집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CIA는 북한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해 2일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한글 동영상을 올리고 북한 정보원이 CIA에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CIA는 특히 북한과 중국, 이란에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글 외에도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과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어로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와 X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공개하면서 CIA에 연락할 때는 이름과 직위, 연락처, 현재 위치한 도시와 국가, 그리고 CIA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CIA는 보도자료를 통해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 지침에 대한 새 언어로 제작된 게시물을 공개했다며 이 전선에서 우리의 노력은 러시아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3일 정보본부 소속 테러 요원과 정보수집 수단, 지휘센터, 테러 기반 시설 등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를 상대로 나흘째 지상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은 3일 레바논의 관공서를 폭격해 은신해 있던 헤즈볼라 무장대원 1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서부 빈트 즈베일의 관공서 건물을 공습했으며 헤즈볼라가 이곳에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남부의 목표물 200여 개를 공습해 헤즈볼라 대원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데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의 1일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이 곧 단행될 것이며 매우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2일 CNN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며칠 내 전화회담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2일 VOA에 익명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 당국이 며칠 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2일 전화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최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최고 지도자들이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3일 취임 뒤 첫 해외 방문지인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나토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나토 회원이 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나토 동맹국들과의 양자 안보 협정, 우크라이나 지원, 교육 훈련을 위한 새 나토 사령부 구성 등 나토의 최근 조치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으로 가는 다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이란제 미사일과 드론을 동맹국들이 격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한 곳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중국 이름으로 시사군도, 베트남 이름으로 호황사 군도에서 베트남 어민들을 공격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이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베트남 호황사 군도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민과 어선에 대한 중국 법 집행 당국의 잔혹한 처우에 대해 극히 우려하고 분노하며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측이 베트남 어민들을 다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해 어업 장비 등을 빼앗아 재산 피해를 줬다면서 중국 측의 이런 행위는 호황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이에 따라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 주재 중국 대사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파라셀 군도에서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 한 척이 외국 선박 2척의 공격을 받아 어민 10명이 다쳤다고 베트남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